지금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대기업들한테는 매출 대금을 입금시키려고 그러질 않고 영수증만 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매출 대금에 대한 이제 일정 정률에 대해서 임대료만 이제 나중에 지급하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소상인들한테는 매출금을 전부 입금시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금 받은 돈을 가지고 뭐 한 30일 납품 업체 같은 경우는 한 60일까지 정산을 해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임대료 같은 거 공제하고 돌려주는 방식을 하는데, 그러면 입점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홈플러스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회사 정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그 매출 대금을 전부 입금시켜라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나중에 한꺼번에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민법에 이제 불안의 항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도 뭐 법률가시니까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거 알 거예요, 그죠?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그 매출 그 대금들을 전부 입금시켜야 되는 그런 그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이렇게 이제 회사 정리 절차나 이런 상대방의 신용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되게 되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항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점 상인들은 홈플러스한테 당신들 불안하니까 매출 전부 입금시킬 수가 없다. 나중에 우리도 대기업처럼 그 임대료만 따로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홈플러스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내쫓겠다, 영업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매출 대금 다 입금시키라고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들도 불공정 행위의 일종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민법상의 항명들을 행사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그런 행위들이고, 거기다가 또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차별적 취급이라고 보여지는. 이게 불공정. 한 분만 더 주시면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제 그 제대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시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홈플러스로 하여금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 입점 상인들한테 나중에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데 매출 대금들을 전부 매일 입금시키라고 그러게 되면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 잠들 못 잔다 그러잖아요, 입점 상인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서 시급한 좀 시정 명령 같은 것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고요. 네. 그다음에 김광일 이제 그 부회장님, 그다음에 그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님 잠깐 좀 멈춰주시면 좀 나와주시죠. 자, 그 사제 출연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지금 그 원래 회생 계획, 이 선제적 회생 계획이라는 거에 의하게 되면 뭐 특별히 지금 상거래 채권자들이 피해 볼 건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홈플러스가 운영되는 걸 가지고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제 출연이 필요한 것들은 금융 채권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그 단기 채권 그 매입하시는 일반 투자자들, 지금 뭐 나와 있는 거 하면 654개 계좌에 한 1,900억 정도의 그게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사제 출연으로 변제를 받아야 되는, 사제 출연을 통해 가지고 그 회장의 사제 출연을 통해 가지고 좀 구제를 받아야 되는 이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 논의하셨지요?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지정 지원의 대상은 소상공인의 포함 안 됩니까? 그럼 일반 이 채권자들은? 저희가 그 MBK 파트너스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대금 지급을 빨리 하기 이제 위해서 이분들은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 일반 투자자들, 이분들도 다 회사 운영 자금 갖다 집어넣고 퇴직금 갖다 놓고 아이들 결혼 자금 집어넣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돼야 안 돼요. 발표한 내용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회생 그러면 절차 통해서 무슨 저희가 사제 출연을 해가지고 변제하도록 뭘 피해 구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거래 채권은 이미 원래 선제적 회생 계획에 따라서 다 변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럼 뭐 나머지 상거래 피해자들 구제받을 게 없잖아요. 사기 아닙니까? 결국 여기 국회에 안 나오려는 그런 핑계거리로 사제 출연 얘기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기 수사 받게 되니까 그 위험 피하기 위해서 괜히 액션으로 사제 출연 얘기한 거지 뭐 하나도 사제 출연해가지고 해결될 게 없는데. 나 신영증권 사장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실에 와서 보고를 해준 거에 이야기 되게 되면 신용등급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여러 번 상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용증권 측에서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변화될 가능성들의 우려가 있었지요.
영업 적자를 3년 동안 했어요. 영업 적자가 1,000억, 2,000억 지나게 됐는데 우려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용증권 같은 전문 금융기관이. 한 달에 유동화 증권을 뭐 한 세 차례 네 차례씩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런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왜 일반 투자자들, 중소기업 운영자금들, 퇴직금, 그 다음에 결혼자금 같은 걸로 이 채권을 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이런 위험한 채권을 팔았습니까? 이거는 불안전.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A3 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 원장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활성화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투자 대상인 그 지배 기업들에 있어서의 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그 상법 개정 같은 게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상법 개정안들이 실행이 돼서 이런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주식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런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하면 돌아오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한국에 투자하려고 모색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 계기가 되는 것들이 이런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들이 제대로 시행되느냐, 이걸 보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감독 당국의 책임자로서 상법 같은 것들이 거부권 행사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책임 있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주시죠. 일단 저기 금융위원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예, 그 LBO 관련해서는 그 이게 뭐 일반적으로 M&A 할 때 자금 조달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그 방식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례도 한번 보고 외국에는 또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에 저도 같은 의견이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사실 재무적 의미와 관련돼서 자꾸 원금 변제 얘기를 자꾸 저기 회생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회생 계획이 인가된다 하더라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캐시플로우가 끊긴 상태에서 원금 변제를 하게 되면 실질에 있어서는 그게 거의 뭐 큰 경우에는 절반 내지는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날릴 수가 있는 거고, 또 보면은 결국은 인가 절차에서 사실은 또 헤어컷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 말만 갖고는 제가 사실은 조금 안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오늘 김병주 회장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아주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러 차례 사실 우리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거나 내지는 관련돼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고, 이제 거기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 사모펀드라든가 기관적인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산업의 특정 어떤 라이프 스팬에 있어서 사실 일정 기간 이상이 지금 필요한 건데, 이제 이런 기관 전용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전후에 이제 이거를 회수하게 될 경우에서 이제 부작용이 따른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되게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거고, LBO 관련된 검사와 관련돼서 저도 이 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까 유동수 의원도 말씀 주시고 뭐 여러 분께서 말씀 주셔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증권사와 신평사만 저희가 검사 중인데 아무래도 검사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을 보면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검토를 한 다음에 국회도 보고 드리고 이제 국민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신영정 군, 공정위. 네. 의원님께서 저 대규모 유통업에서 임대차 거래 관련해서 소위 그 임대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홈플러스에서 임대을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저희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한번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을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그 매출액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통업자가 지금 판매 대금을 먼저 수취하는 그런 방식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걸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판매 대금을 우선 수취 않고도 매출액을 알아낼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